안녕하세요. 똑바른 보험 예팀장입니다. 여러분, 실비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인데도 정작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남들은 다 챙겨받는 혜택을 나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보험에 숨어있는 진짜 중요한 혜택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면서 같은 보험료로 훨씬 더 똑똑하게 보장받는 방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 첫 번째, 연간 자기부담 상한제입니다. 당연히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 상한제는 뭐지? 라고 생소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의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연간 자기부담 상한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고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하는데요.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률이 제로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부터는 자기부담률이 생기는데 2세대 실비는 가입 연도에 따라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 가입자는 2세대 1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세대 2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2세대 1파트는 자기부담률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0%가 발생이 되고요. 2파트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해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에 가입한 실비는 3세대 실비라고 하는데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3대 특약은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가입한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와 특약은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 캡처해 두시고 내가 가입한 실손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는 10%에서 최대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란 내가 부담할 연간 부담액을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2017년 3세대 실손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사용했다 가정해 볼게요. 실손 자기부담률이 20%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보험사에서 4천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 상한 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된 8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총 수령액은 4,8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큰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주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4세대 실손부터는 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자기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4세대 실비가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4세대의 실비가 자기부담 상한제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인상률이 크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병력을 고려해서 4세대로 전환할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돈 드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의료비 두 번째 혜택은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혜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병원 치료 받았더니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막상 해외에서 보장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병원에서 진료는 원칙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50% 정도 보장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 가입자들은 해외 치료에 대해서 아예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학이나 주재원 파견 등으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혜택은 없고 해지를 하자니 나중에 재가입이 어렵고 참 애매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납입 중지 및 보험료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3개월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귀국 후 소급해서 환급받으시거나 납입 중지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 딱 이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출국일과 입국일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납입 중지 또는 보험료 환급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함께 가입한 경우라면 실손 납입 중지가 더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에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해외 병원에서도 치료받는 경우에 당시 실손보험은 일부 보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 중지나 환급이 어렵다는 의미예요. 반면 2009년 10월 이후에 체결된 실손보험은 해외 병원 치료가 전혀 보장되지 않으니까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마련이 된 거예요.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은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납입을 중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 모르고 그냥 보험료만 내고 계셨다면요, 꼭 신청해 보시고요. 주변에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분 있으시면 이 정보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 혜택 세 번째, 단체 실손의료비 가입 시 개인 실손의료비 납입 중지 혜택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장이 불과한 비례보상 구조죠. 단체와 개인 실손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어도 보험금은 나눠서 받게 되고 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건 분명한 보험료 낭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23년부터는 단체 실손도 납입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실손만 중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체든 개인이든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납입 중지하실 수가 있고요. 단체 실손을 중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전에는 실손을 중지하면 재개 시점에 최신 상품으로만 다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지 당시 세대의 실손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세대 실손을 중지했다면 다시 시작을 할 때도 2세대로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납입 중지 조건도 있습니다. 개인 실손은 1년 이상 유지한 후 중지가 가능하고요. 단체 실손 재개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무심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도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단체 실손에 계속 가입돼 있고 보험금 수령이 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10대 중대질병 치료 이력이 없어야 무심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나중에 가입하려고 하면 병력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할 때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체 실손만 믿고 있다가 퇴사한 후에 실속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실손보험은 꼭 준비하시길 권유드릴게요. 마지막 실손보험의 혜택은 보험 청구권 기간이 3년이라는 점입니다.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란 점이 왜 혜택일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하는 보장 청구가 나에게 득일지 실이 될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받고 바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제는 이 청구 기록이 보험사 전산에 공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큰 질병이 없어도 진료 기록에 남아있는 의심소견이나 진단명이 향후 다른 보험 가입 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고지 항목을 보면 3개월 이내 진단이나 이상 소견, 1년 이내 재검사, 5년 이내 통원 치료, 약 처방, 수술 이력 등을 묻는데요. 청구 자체는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청구 이력만으로 인수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협착으로 도수치료를 6일 받은 고객님이 계셨는데 원래는 고지 의무 기준인 7일 미만이라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청구 기록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심사에 영향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특정 부위가 보장 제외, 부담보 처리가 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몰아서 진행하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어차피 실손보험은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불필요하게 자잘한 보험금 청구는 잠시 미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보장이 잘 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험 청구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 숨겨진 4가지 혜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실손보험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무조건 해지했다가 정말 필요할 때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 잘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혜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